반갑습니다. 과사람학원 김영복 부장입니다. 오늘은 과학영재학교 입학 전형 분석 및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8개 영재학교의 올해 입학 전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 금지로 인해 학생들의 지원 학교가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복 지원 인원수가 지원 인원자의 약 40%가 중복 지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학계열 진학 학생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는 열린문항 중심 및 문제풀이 과정 평가가 확대됩니다. 또한 8개 영재학교마다 치러지는 수학과 과학의 문항수가 시간 분배에 따른 문항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항수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전형에서는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전형이 확대가 됩니다. 광주과학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재학교들은 지역 인재 우선 선발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전형이 끝나고 나면 모든 영재학교는 출제 문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과학영재학교의 입학 전형이 많이 변화된 부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8개 영재학교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구과학영재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2개 학교 중심으로 뒤쪽에서 입학 전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해서 한국은 6월 7일까지, 대구는 6월 3일까지 원서 접수, 그리고 6월 7일까지 모든 학교들이 추천서까지 서류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2단계 전형은 7월 11일 일요일 날 모든 8개 영재학교가 동시에 시험을 치르게 되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하루로 3단계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대구만 살펴보면 한국은 8월 8일, 대구는 8월 14일과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구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우선 선발이라고 적어 놓은 표를 보시면 부산 지역에서 선발되는 우선 선발 인원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학영재학교는 우선 선발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세종, 인천에서 대구하고 서울만 부산에 2명, 나머지 학교들은 부산에 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지난주 토요일 입학 전형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입학 전형과 올해 입학 전형에서 달라진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서는 각 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기존에 1단계, 2단계에서 우선 선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종 선발 단계에서 미선발 지역 학생을 선정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우선 선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 내 지원자 현황입니다. 2020년도 1,573명, 2021년도 1,434명.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8개 영재학교에 약 11,0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복 지원자를 제외하고 실제 지원자를 파악해 보면 대략 6,5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영재학교 지원에는 대략 30에서 40% 지원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은 없으나 단계별 전형에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자 합니다. 네,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죠. 7월 11일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그 다음에 8일 영재성 다면 평가가 치러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3단계 전형의 전형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전형료만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도 2개 년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중 1단계에서는 1,000명 내외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입학 담당관의 학생 기록물 평가를 통과한 자,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전원이 1단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400여 명이 지원을 하였지만 올해는 1,000명 내외로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과 올해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하는 인원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단계는 입학 담당관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인데 작년에는 200명 내외로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160명 내외로 2단계 전형에서 학생 수, 즉 선발 인원 수가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능력, 잠재력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우선 선발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전화나 방문 면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2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 서류들은 전부 인터넷 제출이 되겠습니다. 크게 작년과 제출 서류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뒤쪽에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유의사항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만 2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 의학학 진로 계열 진로 희망자는 본교 진학에 부적합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구가 있었지만 서약서나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약서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원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고, 중복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영재학교에서 불합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과학영재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점만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44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지역인재 우선 선발은 대구가 24명, 그리고 영남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부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2명이 우선 선발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2021년 보시면은 지원자가 1997명, 1601명, 지원자 수가 다소 소폭 감소를 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도 지원 인원은 30에서 40% 정도의 인원이 감소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재 우선 선발입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부산 쪽에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인재 우선 선발의 특징을 보시면 연속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2단계에서 우선 선발되는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지원자만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 된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단계의 전형을 거쳐야 되며 12월 중 최종 합격자 선정 기준이 통과되면 최종 합격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앞서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비슷하지만 원서 접수와 자기소개서가 화, 수, 목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전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입학 원서를 접수를 하셔야 학생의 수험 번호를 받으실 수 있고 그 학생의 수험 번호가 발급되면 교사 추천서가 입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학교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서를 쓰시는 선생님께 수험 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7월 11일 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8월 14일과 15일에 3단계 과학 창의성 캠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사이트가 임시 오픈되는 날은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5월 28일부터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기소개서를 기존에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달라지는 부분들만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1단계 우선 선발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1단계 우선 선발은 없어지면서 2단계에서 지역인재 우선 선발, 앞서 말씀드렸던 44명이 지역인재 우선 선발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180명 내외의 합격자가 선발이 됩니다. 마찬가지 3단계를 거치고 나면 12월에 최종 합격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종 합격이 12월 달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한국보다는 많습니다. 응시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2 그리고 서약서는 우편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2를 보시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누락되는 항목 없이 모두 제출을 해야 하지만 대구과학영재학교에는 수상을 제외하고 또 영재기록사항을 체크해서 이 2가지 항목은 빠지면서 단면 인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 아래쪽에 보시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는 각종 수상, 자격증, 영재교육기관 수료 여부 등을 기록하거나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먼저 인터넷 작성 5월 28일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원서를 6월 1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하시고 학생과 학부모 서명,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우편 제출을 6월 4일 소인까지 유효하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한국처럼 지원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2단계 전형 중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출제 범위가 중학교 전 범위입니다. 작년에 대구에서는 중학교 과정 5월까지의 내용만 2단계 전형 출제 범위였는데 올해는 중학교 전 범위가 출제 범위라는 것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항목에 보시면 입학 전형 및 교육활동 대부분이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어로 수학이 가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합격이 3단계가 발표나는 8월 말이 아니라 12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따라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최종 합격을, 즉 3단계 합격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영재학교가 동일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계열로 지나가는 학생들은 본교에 지원하는 것이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 또는 보호자 서약서를 다음과 같은 서약서에 기록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최종 합격자 선정은 12월 10일 합격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3단계 합격하고 나더라도 3학년 2학기 학생부에 나오는 출결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봉사활동 또는 학교 폭력 등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를 합격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남은 학기를 잘 보내서 최종 합격까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자기소개서 변화와 추천서 변화, 또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작년과 자기소개서의 항목 및 글자 수 변화는 없습니다. 1번은 600자, 2번도 600자, 자 3번이 수학과학적 재능과 관련하여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게 1200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1번부터 5번까지의 글자 수가 3600자이고 6번 항목은 글자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소개서를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작년에는 4개 항목에 2400자였습니다. 각 항목이 600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3개 문항입니다. 자, 다르게 보면 1번과 2번, 즉 작년에 1번과 2번의 문항이 올해는 1번 문항으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 문항이 수학과학에 대한 강점, 진로와 관련된 경험 등을 활동과 느낀 점으로 기술해라. 이 항목이 800자입니다. 이번의 항목이 인성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영역은 400자, 또 위에 적지 못하는 다른 지원 동기나 학업계획 등에 해당되는 것이 또한 400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400자에서 1600자로 글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구과학영재학교를 지원한다면 자신이 했던 수학적 경험을 잘 살려서 느낀 점과 그 다음에 변화된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그리고 생각을 사례 중심, 특히 수학과 과학의 활동 중심으로 기술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들은 특정 대회명이나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원 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기술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평가 요소가 이미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얘기를 했었죠. 학문적 열정, 개인적 열정, 탐구 능력. 따라서 수학과학 경험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부분, 또한 확실한 개성이 있는 지원자라는 것은 지원 동기나 또는 관심 분야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한 그러한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학문적 열정은 영재성, 창의성, 지적 관심과 집중력, 또한 자기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생기부상에 잘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부와 연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술 사항들은 반드시 직접 수행한 활동이나 경험적 사실을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수정 보완을 하실 텐데, 수정 보완을 할 때 지금 보시는 10가지 항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항목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 표현을 줄이고, 또한 비문이나 오탈자가 없는지, 즉 맞춤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학교생활기록부나 추천서 내용하고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최종 자소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천서입니다. 자기소개서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추천서를 2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과학 분야 지도교원, 다른 하나는 담임교원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추천서에 기록되는 내용은 2021년도 입시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대구과학영재학교의 교사 추천서입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추천서가 한 분의 선생님만 추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항목을 올해 항목으로 변화시켜 보면 작년에 1번과 3번 항목이 올해는 1번 항목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 문항에 각각 600자, 그래서 2400자의 추천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1번 항목에 500자, 그래서 1번 항목은 지원자의 학업 능력, 관심과 열정, 수학과학 탐구 능력, 여기에 대한 평가인데 밑에 보시면 체크하는 란이, 그죠? 작년과 다른 게 있죠. 지금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해놓은 부분 탁월함이라는 것이 올해 추천서의 체크 항목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항목입니다. 작년의 2번째 항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 글자 수만 작년에는 600자였는데 올해는 300자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작년에 4번 항목이 올해는 3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3번 항목 역시 글자 수가 3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의 글자 수는 1100자로 작년에 비해서 1300자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 글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자기소개서 초안을 반드시 추천하시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그 추천서에는 자기소개서에 풀지 못한 우리 학생의, 지원하는 학생의 우수성을 반드시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 전형입니다. 앞서 2단계 전형은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영재학교도
지금 2단계 전형의 문항수라든지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라든지 또는 문항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바뀌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문항 중심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의 평가. 따라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 개방성이 높은 문항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문항들이 기존에 보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수학과 과학에서 출제되었던 문항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구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변화가 한국과학영재학교보다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항수가 기존의 문항수에서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학 10문항, 과학은 25문항 이내로 선다형 단답형도 30% 이내로 출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열린 문항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전형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수학이 180분, 과학은 120분의 시험 시간이었고 문항이 수학은 5문항. 자, 5문항이긴 하지만 1번 문항이 단답형 유형의 10개의 소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술형도 2번부터 5번이면 4개 문항이지만 이 안에는 소문항이 많게는 4문항, 적게는 2문항 정도의 소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문항 수는 20문항이 넘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4문항, 화학 1문항, 생물 2문항, 지구과학이 2문항 출제됐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처럼 매년 수학은 6문항이나 5문항이 한국에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역시 8문항에서 9문항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문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180분과 120분의 학생들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버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역시 설명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풀이법이 아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고, 또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것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즉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작년에 기출되었던 첫 번째 보셨던 문제가 1번 문항에 있는 단답형 문항이고 밑에 있는 3번 문항이 창의 서술형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1번 단답형 유형은 2020학년도 문항과 난이도 면에서는 유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과 3번 문항은 경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서술형 4번과 5번 문항은 실제로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번과 3번의 경시와 비슷한 문제 문항들이 4번과 5번과 유사한 창의 서술형 문항으로 확대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과학. 위에 보시는 4번 문항이 물리 문항이고 그 밑에 있는 문항이 지구과학 문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문항에서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일부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문항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문항의 비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이내이기 때문에 창의 서술형 문항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들이 작년 문항들을 풀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습으로 키워나가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그 이해를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의 대구과학영재학교입니다. 자, 2021학년도 전형을 보시면 수학이 100분, 과학이 100분. 수학은 단답형 12문항, 서술형 4문항. 과학은 총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3개년도만 비교를 해보면 수학이 20문항에서 19문항, 19문항에서 16문항으로 지금 현재 문항수가 축소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경우 단답형 문항이 비중으로만 보면 12문항이었습니다. 서술형이 4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아마 이 수학의 서술형 개방형 문항이 확대되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과학은 20문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하는 25문항 이내로 문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 안에도 역시 소문항이 두세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단답형 문항이 작년에 12문항이었는데 아마 단답형 문항의 문항 수가 감소하고 서술형 문항의 문항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올해 시간이 작년과 똑같이 100분 100분일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은 작년과 올해 시험 시간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6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동일한 시간 안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작년과 올해 동일한 10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축소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 수학 기출문제입니다. 위에 1번은 단답형 문항이고 밑에 있는 서술형 1번은 서술형 문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만 보더라도 그죠? 이 서술형 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바꾼 문항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풀이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열린 문항이 많이 출제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경시 이론, 그 다음에 창의 서술형 문항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학습해서 이것들을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과학입니다. 왼쪽에는 화학문항과 생물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의 문항들은 대부분이 중등교육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논리성과 서술 능력, 또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자세하게 서술하는가, 또 지구과학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서술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등 전단원의 기본 개념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앞서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중학교 3학년 전과정의 범위가 전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등 전과정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이 개념을 통해서 현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창의적 서술 능력을 반드시 향상시켜야만 되고, 또한 대과형 문제 스타일이 한과형 문제 스타일로 변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한 번쯤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2단계 전형은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사람에서는 전국형 모의고사, 즉 서울에 있는 CMS와 연계해서 전국형 모의고사를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학교별 모의고사가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표는 작년에 치러졌던 모의고사 7개가 9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의고사의 결과는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모의고사의 결과입니다.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석차, 전국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학생의 경우는 모의고사 1은 학교별 모의고사가 아니라 종합형 모의고사입니다. 전국의 응시 인원이 650명이었는데 이 학생은 수학이 126등, 과학이 9등, 총점으로 보면 16등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CMS를 다니는 학생들의 합격자 인원이 250에서 300명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모의고사의 석차가 전국에 30% 이내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변화를 이런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고, 또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 대수, 조합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 좀 더 부족한지, 과목별로 본다면 물화생지에서 어떤 과목이 좀 더 나에게 잘 맞고 어떤 과목이 좀 더 부족한지 부분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남은 지금 한 달 기간 정도가 남았는데 한 달 기간 동안 이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입니다. 네, 2단계가 치러지게 되면 이제 8월 초에 2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3단계 캠프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8월 8일 일요일 하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통한 심층 면접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을 보시면 작년에는 수학 면접 2문항이었는데 구상을 30분 하고 면접은 1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과학 면접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력 문항 4문항, 그리고 제시문이 주어지고 면접이 1문항, 이렇게 해서 5문항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수학 같은 경우는 1번 문항이 방정식 문항이었고 2번 문항이 도형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도형과 물리 또는 화학과 연계된 문제, 즉 어떤 단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융합형 문제였으며, 이 융합형 문제는 창의적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이 창의 인성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창의 인성 면접이 나왔고요. 또한 학생별로 자기소개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학생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사와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과학영재학교입니다. 올해는
1박 2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하루로 진행될 때 오른쪽에 보시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그러니까 2단계에서 치러졌던 검사와 유사한 패턴의 수학이 2문제, 물리가 1문제, 지구과학이 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면접이 또 진행이 되었는데 면접은 구상이 40분, 면접은 30분 동안 수학 2문제, 생물, 화학이 각각 1문제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대구과학영재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축약해서 평가 항목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DW라고 해서 비 오는 날의 사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또한 코로나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그 안전수칙의 그림을 영어로 써보게 하였습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자, 앞에 제가 한 3년치, 4년치에 캠프 전형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캠프 전형을 보면 영어로 기록하는 부분들이 면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면접도 그죠? 코로나 사태에 관한 학교에서 불평등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한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박 2일로 진행한다라고 일단 예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개가 아니라 6개에서 8개 정도의 캠프 전형 항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입학 후에는 영문으로 된 원서를 이용한 수업이 실시되므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중학교 수준의 기초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것이 아마 3단계 캠프 전형의 영어와 관계된 캠프 문항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영재성 다면평가 대비 프로그램들은 2단계 시험이 7월 11일 날 일요일 날 진행되고 나면 과사람학원에서는 7월 17일부터 해서 약 3주 동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반 개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는 수학, 일요일에는 과학과 창의 인성 영역에 해당되는 캠프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차 발표가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집중 시뮬레이션 수업이 진행이 되고 대구과학영재학교는 8월 6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집중 대구과학영재학교 대비의 캠프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캠프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2차 시험을 치고 나서 그 주에 7월 15일쯤에 다시 한 번 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영재학교 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학과 과학의 2단계 지필평가는 열린문항과 창의서술 유형 문항이 출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항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창의서술형 유형의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과정의 수학 기본 개념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만 하실 겁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실생과 관련된 토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전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피치 능력과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사람에서는 지금 현재 2단계 대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6월 달에는 학교별 모의고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2단계와 3단계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시면 좀 더 학생들이 이 영재학교를 대비를 위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구과학영재학교 중심으로 입학 전형이 발표되었고 그 입학 전형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학영재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